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송쌤과 함께하는 중개사법 숫자 정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네요. 숫자 강의는 마지막이지만 여러분은 무한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료는 제 카페와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다 갖추고 있어야 되고 면적을 잘 보세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하면 사무용 오피스텔 상가로 가는 거고요. 그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매매기환은 1천분의 5 0.5% 임대차는 1천분의 4 0.4% 조례는 없고 주택 외기 때문에 조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외우기가 쉽다. 오피스텔 0.55% 임대차 0.4% 오피스텔 0.55% 임대차는 0.4%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 2번 중개보조원이 인원수 제한 개공 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위반하면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개공이 혼자 하면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소공을 1명 고용했으면 중개보조원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고요. 개공 소공 합한 수위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위반하면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소공은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소공은 중개보조원만 인원수 제한이 있는 거고.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5일장 이렇게 외우죠. 5일 이내 국장, 5일 이내 국장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 5일장. 국장에게 보고가 아니라 이제 통보예요. 보고 X, 통보.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니까 05 처음 지정했으면 5일 후에 효력 발생해요. 축소, 해제, 재지정은 공고 즉시 효력 발생하고 축소, 해제, 재지정은 그렇게 써줘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처음 지정한 거 그러면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1번 중개법인 등록 기준이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포함이 아니라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것. 2번 상습범,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2회 이상이면 2회, 업무정지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가 3번째잖아. 업무정지가 3번째면 절등치. 삼진아웃. 업무정지. 3번째 업무정지면 절등치. 1번 상가주택 같은 복합건축물에서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주택면적이 정확하게 2분의 1 그래도 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니까 주택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이다. 그런 말이에요. 2번 포상금에서 2명 이상 공동신고 고발은 시간차가 없어요. 2명 이상 공동신고 고발은 그래서 원칙이 균분. 합의하면 합의가 우선하지만 근데 2명 이상 각각 신고 고발 각각이니까 시간차가 있죠. 2건 이상 신고 고발 1건, 2건 시간차가 있죠. 시간차가 있을 때는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포상금은 뒷북 치면 안 준다. 뒷북 금지. 시간차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면 되고 2건은 쉬워요. 2건은 1건, 2건 시간차가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2명일 때 2명 이상 공동으로 한 건지 2명 이상 각각인 건지 그거 주의하시면 된다. 3번 독점규제법은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 2.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처음 받았으면 업무정지인데 독점규제법 위반해서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이면 임등지. 4번 2만 들어가면 1년 1천이죠. 2.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손 양팔 2개 1년 1천. 알선 한자도 알선 2글자니까 1년 1천. 2만 들어가면 1년 1천. 으이샤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하고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사람 차별하고 차석은 2등한 거니까 차가 2다. 으이샤 2만 들어가면 1년 1천. 주의사항은 이중계약서는 2가 들어갔지만 1년 1천은 없다. 이중계약서는.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둘 이상 부동산일 때는 각각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별이니까 각각이죠. 별은. 총 실제 거래가격 총은 전체 합계금액. 그러니까 물건별 거래가격에는 A 얼마, B 얼마 각각 총은 A, B를 더해서 전체 합계금액을. 1번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당연직 이렇게 부르죠. 당연히 된다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그냥 위원장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 주의사항은 개공 1명 이상 그러면 X. 개공과 공인중개사는 다른 거니까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 돼요. 개공은 우리 500, 2, 30, 30, 3, 1 이때 나오죠. 개공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 각각 30명 이상, 30일, 3개월, 1년. 그때는 개공 500명 이상, 그거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그러면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개공 500명 이상이고 여기서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3번 운영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호선, 사랑이 짝대기. 둘, 셋 찍는 거. 짝대기 제일 많이 받으면 위원장. 또 이제 부위원장 뽑겠습니다. 둘, 셋 찍어서 짝대기 제일 많이 받으면 부위원장. 호선. 주의사항은 심의위원회는요. 부위원장이 없어.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부위원장은 없다.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고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거고. 4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 보고해야 한다.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하고 줄줄이 보고. 그런데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때는 뭐 언제까지 보고해라, 몇 번 보고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보고할 때는. 신고관청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때는 그냥 보고하는 거고. 1번과 2번은 뭐를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1번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러니까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등록 신청을 받으면 서면 통지까지는 7일 이내, 서면 통지까지 7일 이내, 그리고 보험 들었으면 보험 들었나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 서면 통지하는 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는 건 이거는 7일 이내 신고 확인서 교부는. 그리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관청에게 통보하는 거. 이거는 지들끼리니까 관청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는 건 7일 이내 교부. 통보하는 것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관할관청, 관청끼리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고. 3번 중개사무소 관외 이전의 경우에 종전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서류를 송부하죠. 등록대장, 개설등록신청서류, 행정처분 관련 서류. 종전등록관청, 이전 후 등록관청, 관청끼리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송부하는 거고. 지들끼리면 지체 없이. 관청끼리 그게 이제 지들끼리잖아. 지체 없이.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알고 있네요. 분사무소가 이사를 간 거 알고 있네요. 이전 신고를 받았으니까. 이전 전 몰라요. 이전 후 몰라요. 모르고 있으니까 통보를 해줘야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둘 모두 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 등록관청, 관할관청, 관청끼리 지들끼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해라.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일을 안 하니까 지체 없이 간판을 치워야 돼요. 사무소 이전은 간판 두고 이사를 간 거잖아요. 이전 전 사무소에서 일 안 한다고. 폐업 신고 일 안 한다고. 등록 취소 일을 못 하게 된 거잖아. 일을 안 하니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는 거. 6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정보를 공개하죠. 정보를 공개한 다음 정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거. 정보 공개 사실은 업무 처리 상황은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고, 정보를 공개한 사실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7번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한다.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거래가 완성된 게 인터넷 사이트에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사이트에서 내리라고 개공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는 거. 8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회가 창립총회가 아니라 사원총회. 사원총회가 뭔가 의결하면 중요한 걸 의결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권자인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15일 이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 X.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는 거. 9번 등록관청은 소공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해달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틀리게 나오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한 다음에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X. 자격정지를 못하니까 해달라고,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해달라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거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 신고 받으면 신고필증 지체 없이 발급. 부동산 거래 신고도 지체 없이, 주택임대차 신고도 지체 없이요. 휴업 신고하고 휴업했으면 재개할 때 재개 신고를 해야 되고,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즉시 반환. 재교부가 아니라 반환. 휴업 신고할 때 반납했던 등록증 신고 확인서를 찾아서 돌려주는 거니까 즉시 반환. 시간을 끌 이유가 없잖아요. 찾아서 돌려주는 거니까 즉시 반환. 그리고 즉시랑 지체 없이는 다른 거죠. 즉시가 더 빠른 거예요. 즉시 말이 짧잖아. 더 빨라야지. 즉시는 이거 한 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재개신고, 즉시 반환. 이렇게 숫자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9월입니다. 승부수를 띄우셔야 돼요.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뤘던 거 이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제 하려고요? 더 이상 나중은 없어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저랑 같이 해봅시다. 쏭빠!